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한 태민이는 할아버지를 크게 부르며 달려갔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자 그 할아버지는 어젯밤에 만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태민이는 크게 실망하였다. 태민이는 그 할아버지께 다리 없는 또 다른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태민이는 다시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러나 태민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며칠 동안 배고픔도 잊은 채 노숙자 할아버지를 죽을 힘을 다해 찾아다녔다. 할아버지만 만난다면 이상마을에 있는 우물에 대해 좀 더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 우물만 찾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엘리사와 친구들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될 텐데. 태민이는 오직 이 생각으로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태민이는 이제 더 이상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아다닐 기운이 없었다. 벌써 며칠째 굶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엘리와 친구들 그리고 엘리사는 며칠째 굶으면서 하루 종일 나갔다 오는 태민이를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엘리는 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태민이에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라면을 사서 먹이려고 하였다. 모두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상태였지만 벌써 며칠째 굶고 있는 태민이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태민이의 라면을 탐내지 않았다. 태민아, 얼른 먹어. 계속 안 먹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태민이는 엘리가 내민 라면을 보자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이는 끝내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자신 때문에 엘리사와 친구들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였다. 대체 뭐가 미안해? 왜 그러는데 태민아? 엘리는 태민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너무 답답했다. 그러나 먼저 태민이가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시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라면을 얼른 먹으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태민이는 엘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닦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이삭의 우물만 찾으면 이런 라면찜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면을 먹으면서도 태민이의 머릿속은 이삭마을에 있는 우물로 가득 차 있었다. 라면을 다 먹은 태민이는 엘리사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며칠 전에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어. 노숙자 할아버지? 한 친구가 물었다. 응, 노숙자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내게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어. 태민이가 대답했다. 이상한 말씀? 그게 뭔데?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이삭마을에 있는 우물을 찾아달라고. 태민이가 대답했다. 이삭마을에 있는 우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 말이야? 엘리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삭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세상에 그런 우물이 어딨어?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날 정말 신기한 일을 겪어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신기한 일을 겪었다고? 무슨 일을 겪었는데?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태민이만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응, 엘리사, 실은 말이야. 태민이는 몹시 궁금해하는 엘리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줄 라면 2개를 살 돈을 모았던 일과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잠깐만,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난 그 거리는 해화역이라고 하지 않았어? 태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응, 맞아 엘리. 해화역이었어. 태민이가 대답했다. 말도 안 돼. 11시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거긴 24시간 거의 늘 사람들이 있는 거리잖아. 게다가 11시면 한참 사람들로 북적거릴 시간인데? 한 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나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 그런데 정말 길거리엔 나와 그 할아버지 빼곤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어. 자신을 위해 라면 2개를 사다 주려고 했던 태민이에게 크게 감동한 엘리사는 태민이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다. 알았어 오빠. 그건 됐고 그래서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쳐 왔는데 이상마을에 있는 우물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는 거야? 응, 엘리사.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 가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어. 난 깜짝 놀랐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곧 쓰러지실 것만 같았어. 며칠을 굶으신 것처럼 보였거든. 그 순간 난 그 할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죽을 하나 샀어. 엘리사, 내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죽값이 딱 3,000원이었고 난 결국 그 돈을 할아버지께 드릴 죽을 사는데 써버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말을 하던 태민이는 갑자기 엘리사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었던 태민이가 너무 측은해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오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계속 말해줘. 태민이는 엘리사의 말에 큰 위로를 얻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죽을 사가지고 다시 그 할아버지께 갔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죽을 떠서 드실 힘도 없어 보였어. 그래서 난 할아버지께 죽을 천천히 먹여드렸어. 할아버지는 죽을 겨우 받아 드셨고 다행히 곧 기운을 차리셨지. 기운을 차린 할아버지를 보고 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난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상마을에 있는 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 순간 난 당황했고 못 들어봤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상마을에 한 신비한 우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우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직 그 할아버지만 보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그래서 오빠, 그 우물물을 마시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우물물은 그 할아버지밖에 못 받고? 태민이의 이야기가 답답하게 느껴진 엘리사가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응, 맞아 엘리사. 그런데 사실 그 할아버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하셨어. 꿈에서만 수도 없이 보았다고 하셨거든. 뭐라고? 오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은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태민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다음엔 이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